원래 선거 기간에는 우리 당이 최소 원내 1당 또 잘하면 과반 의석을 획득할 걸로 전망을 하고 네. 그렇게 국회 주도권을 회복한 정당의 3선 의원이 돼서 네. 좀 정부 여당의 잘못을 바로잡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 당의 또 환골 탈퇴라든지 2년 뒤에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오는 일에 좀 이렇게 힘있게 그 역할을 하려고 기대했는데 근데 일당은커녕 백석도 못 얻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서 숫자상으로 보면은 국회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또 민주당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좀 낙심이 되긴 한데 그래도 이런 상황이니까 더 삼선들의 역할 또 저처럼 4년 동안 밖에서 우리 당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오래 해온 사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임하게 됐습니다. 어쨌든 민주당은 49% 가져갔고 우리가 41% 그렇죠. 가져갔는데 기본적으로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민심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그 심판의 대안으로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줬고 또 선거 막판에는 그런 흔히 말하는 막말 파동이라든지 공천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 국민들에게 줬던 실망을 다시 재연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또 거꾸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말씀하신 코로나 극복을 잘했다라는 평가가 또 부분적으로 또 제기가 되고 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정권 심판의 이슈를 그냥 떠내려가 버리게 만든 그래서 그 사이에 5% 정도는 왔다 갔다 해서 득표수로는 그 득표율로는 8.5% 차이인데 선거법상의 선거제도상의 이런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의석은 그냥 거의 더블로 차이가 나버린 그런 결과가 됐는데 그 결론은 우리 미래통합당이 이 정권 심판 민심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고 살려내지 못한 주된 원인은 우리가 대안으로서 국민들에게 어필하지 못했던 거. 그 더 근본 원인은 4년 전에 선거에서 참패당할 때 국민들에게 줬던 실망과 불신, 분노 이거를 4년 동안 하나도 근본적으로 개선을 못했다는 거. 못하고 선거에 대충 뭐 통합을 했지만 시너지 효과 없는 통합을 하면서 대충 을기설기 해가지고 선거에 임하게 된 점.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결과의 근본 장기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은 사전 투표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갔다라고 이제 상식으로 보면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은 그런 상식적인 그 문제가 아니었다. 불법 또는 부정 또는 변칙이 있었다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 제기는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여러 채널에서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오래 가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여당한테도 좋지 않고 우리 당한테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게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빨리 규명하는 게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저는 그 유익하다고 보는데 사실이면은 이거는 정말 뭐 엄청난 사건이고 사실이 아니면은 또 빨리 야당도 여기에 더 매이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사실 관계에 대한 규명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논란이 오래 가는 거라서 여야 할 것 없이 또는 뭐 선관위까지 포함해서
제기된 문제에 대한 검증을 하루속히 해가지고 네. 빨리 객관적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네요. 예, 그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네.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팩트인지 여부를 빨리 확인하는 게 유익하다고 보는 그 거죠. 주체는 선관위가 되는 겁니까? 각자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.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또 하고. 노력해야 되고 또 민주당은 책임 있는 여당이고 네. 선거의 공정성에 불신을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빨리 그걸 자기들 말대로 문제가 없는 거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걸 빨리 확인하는 게 자기들한테 도움 될 거고 선관위는 선거관리 책임자로서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게 그쪽도 좀 좋은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. 선거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도 빨리 규명해야 될 당사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. 이번 21대 총선은 아직 그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 편중됐다고 생각 안 하는데 네.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다음 22대 총선에서는 진짜 그래 될 수도 있다고 완전히 그래 될 것이다. 그런 그 위험성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영남 지역이 보수정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류고 뿌리였던 그런 측면, 또 보수정당 역대 정권이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창출이 되어 왔던 그런 측면들 때문에 우리 영남 지역 유권자들이 보수정당에 대해서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있고 또 배려하고 조금 더 기대가 더 큰 부분은 있지만은 영남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게 여러 번 확인이 됐죠. 당장 지난번 2년 전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부울경에서는 부울경 유권자들 근 한 800만 인구 되는 그 지역에서는 민주당 손 다 들이쳤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뭐 저기 새 시장 군수 다, 그러니까 시장 도지사 다 민주당 당선시켰고, 뭐 구청장들 압도적으로 저쪽을 다 넘어가 버렸고, 의회도 뭐 저쪽을 다 넘어가 버렸고, 그거는 영남 지역 주민들이 보수정당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애정을 갖고 관심 갖고 기대 갖고 있는 건 맞지만은 잘 못하면은 비참하게 아주 준엄하게 심판하기도 한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 보수정당 소속원들은 단순히 그냥 이 지역이 우리가 하면 무조건 지지해 줄 거란 그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서 심판받는다는 생각하고 해야 되고 반면에 또 거꾸로 저쪽 호남 지역은 우리가 잘해도 우리 안 찍어준다는 이런 또 망상도 버려야 돼요. 그런 선입견도 버려야 되고 저당은 뭐 민주당이 못해도 무조건 찍어둘 거라는 이런 편견도 버려야 되고 거꾸로 저 지역도 우리가 잘하면은 우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봐주고 관심 가져주고 어느 땐가 우리한테 표 줄 때도 올 거라는 생각하시고 그렇게 할 때 지역이 주의가 다시 또 좀 더 완화되고 지역 통합 쪽으로 갈 그런 희망이 생긴다고 봅니다. 좀 전에 뭐 그 말씀드리면서 이제 조금씩 구체적인 말씀도 드렸지만은 결국은 이런 의식을 우리 84명의 당신자들이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당의 활동을 통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. 첫째, 이 애국적 충정의 진정성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통합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배제했던 지역. 그렇죠. 호남 우리가 대충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생각했지 않습니까? 후보도 투자도 공천도 잘 안 내고 그쪽 뭐 해봐야 뭐 표 안 된다고 생각. 호남을 더 파고들어야 돼. 더 찾아가야 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은 왜 우리를 지지 안 하는지 왜 민주당은 무조건 몰표를 주는 건지 좀 듣고 그러다 보면은 틈새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.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. 그분들도 민주당 하는 게 100% 좀 찬성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. 찬성 안 해도 표를 주어야 되는 구조가 있을 거라고요. 그 구조를 우리가 대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호남이 더 자주 가고 호남 분들과 더 자주 이야기하고 그분들의 생각을 듣고 우리들에 대해서 바람을 듣고 또 실천할 건 실천하고 계층적으로도 예를 들면 노동자 계층, 노조, 민노총, 한노총 하면은 우리는 또 뭐 저쪽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서 우리는 전향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
공감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한노총도 그분들하고 만나야 노동개혁을 이룰 수 있을 거다. 그럼요. 예. 네. 일방적으로 그분들을 갖다가 이 개혁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음. 문제 집단으로만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개혁은 성공할 수도 없고 그분들도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. 저희 절대 뭐 이거 못하겠다 하고 막으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힘으로 무조건 우리가 뭐 국회 의석수 가지고 뭐 국가의 정치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개혁할 수 없고 대화를 해서 그분들도 자기들 이 영역 안에서도 노동계 안에서도 자기들의 문제는 스스로 또 알거든요. 예. 우리가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, 어떤 내부 모순을 갖고 있다, 어떤 부조를 안고 있다, 어떤 걸 우리 노동계는 개혁해야 된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. 그런데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가 저는 필요하고 거기서도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세대도 마찬가지죠. 30대, 40대 뭐 586 세대가 우리 편 아니다. 뭐 그분이 뭐 우리가 뭐 태생교를 미워서 반대하겠습니까? 우리가 자기들 마음을 못 알아주고 자기들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 관심 없고 자기들이 그 힘들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안 내놓고 공감 없고 그러니까 지지 안 해주는 거지 잘하고 있는데 소통 잘하는데 서로 공감되어 있는데 안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쪽 세대는 우리 편 아니야 뭐 정교조 세를 받아서 안 돼 뭐 이런 그리고 586 운동권 세대 출신이어서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희망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세대도 소통하고 대화하고 공감하면은 우리가 지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죠. 지금 민주당은 벌써부터 이제 힘이 넘쳐나가지고 막 그냥 주체를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. 뭐 제도적으로는 자기들 원하는 안건은 다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벌써 헌법을 개정하느니 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느니 뭐 그 정도 말이 나올 정도면 자기들이 그동안에 숫자가 모자라서 못했던 그렇지만 이 대중적으로는 일정한 저항이 있을 수가 있고 국가 미래에는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정파적인 계급적인 그런 현안들을 그냥 밀어붙이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. 근데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했잖아요. 뭐 2004년 열린 우리당의 교훈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.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번에 노무현 정권 또는 열린우리당의 실패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그걸 진짜 제대로 명심하고 순기능적으로 극복하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그것 때문에 더 경직되는 측면도 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를 위해서 보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입했다가 다 망했다는 거, FTA라든가 뭐 또 그 해외 파병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거 자기 지지자들을 반대를 물어서 그냥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정권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들은 그걸 잘못했다고 다 지금 반성을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진영 중심으로 우리 지지자들 중심으로 가야 되고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된다. 그 지지자들이 원하는 거는 무조건 해내야 된다. 이런 거꾸로 반성을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결국 총선에서까지 우리가 유례없는 승리를 낚았다. 그러니까 우리 판단이 옳았다 이러는 것 같아요. 근데 과연 뭐 정파적으로는 그게 그 정당의 당리당략자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이 옳았는지 모르겠는데 나라에는 이제 도움 안 된다고 보거든요. 나라에 도움 안 되면은 어느 시점에선가 결국 국민들로부터 그 책임 추궁을 당하게 돼 있고 심판을 당하게 돼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수의 세력을 가지고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전체 국민에게 도움되고 전체 국가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그 힘을 써야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 골수 지지층들만 의식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그냥 무조건 반대를 깔아뭉개면서 밀어붙이고 또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는 귀 닫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국가도 상처를 입고 힘들어지지만은 어느 시점 이후로는 그게 자기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.